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이 삼촌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신정이라고 부르는 양력 1월 1일에는 떠오르는 새해를 보며 맞이하고, 구정이라고 부르는 음력 1월 1일에는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며 맞이하죠. 일상에서 음력과 양력을 구분해 세는 것은 설날뿐만이 아닙니다. 생일도 음력, 양력으로 구분해 챙기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음력으로 생일을 챙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력으로 생일을 챙기다 보니 매년 생일이 바뀌는데 아차 하는 순간 생일이 지나가 버려 뜻밖의 불효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억하기 편하게 다 양력으로 통일하면 될 텐데 왜 음력과 양력을 구분해서 세는 걸까요? 먼저 음력과 양력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양력입니다.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해놓고 날짜를 세는 방법으로 태양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65.2422일로 양력에서는 30일인 달과 31일인 달을 번갈아 두어서 계절과 잘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초승달에서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다시 금음달로 변하는 주기를 한 달로 보고 날짜를 세는 방법으로 태음력이라고 부릅니다. 음력, 즉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9.5일로 음력에서는 29일인 달과 30일인 달을 번갈아 두어서 날짜와 달의 모양이 잘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력의 1년은 365.2422일이고 음력의 1년은 354일로 둘 사이에는 11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 몇 번의 주기를 계속 돌다 보면 음력과 양력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되고 계절도 맞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2,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었습니다. 음력에서는 한 달마다 남는 0.03일을 33개월 동안 모아서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를 28일인 달에 더 주면서 날짜를 맞추는 것입니다. 윤년도 있습니다. 양력에서 1년마다 남는 0.2422일을 4년간 모아서 4년에 한 번씩 2월에 하루를 더 주면서 날짜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면서까지 양력과 음력을 같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음력은 농경사회의 발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태양보다는 달이 관측하기 쉬웠기 때문에 달의 변화를 관찰한 것이 음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음력은 특히 농경사회로 구성된 동아시아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됐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양력은 여러 문명을 거치며 발전해 왔는데요.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개혁한 그레고리력이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이 되었고 현재 세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음력과 양력을 구분해서 사용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달력 표기법을 음력에서 양력으로 전환한 것은 갑오개혁 때였습니다.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과 함께 음력을 양력으로 변환한 것인데요. 1895년 11월 16일을 음력의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날부터 1896년 1월 1일로 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총독부는 강압적으로 양력을 강요합니다. 특히 음력서를 세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음력으로 세던 고유 명절을 일본의 강압으로 잃어버리게 되자 백성들에게 음력서를 세는 것은 곧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도 양력서를 세는 사람들과 음력서를 세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양력 1월 1일은 휴일이었지만 음력 1월 1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음력서를 세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력 1월 1일에도 대부분의 시장과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거리는 여느 휴일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온 것은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때였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누르고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언가 환심을 살 정책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음력 설날을 민속의 날이라고 명하며 공휴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양력서를 세워온 사람들까지도 음력서를 세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1989년에는 명칭도 설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는 양력설인 신정휴일은 하루, 음력설인 설날 휴일은 3일 연휴로 정하면서 대세는 음력설로 완전히 기울게 됐습니다. 설뿐만 아니라 음력으로 생일을 챙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 세대들은 대부분이 음력으로 생일을 챙겼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양력 생일이 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음력 출생신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산부인과 병원장 명의로 나가는 출생증명서에 태양력으로만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이후로는 출생증명서 자체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음력 생일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과 설날은 음력으로, 생일은 양력으로. 이처럼 양력과 음력을 함께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음력설을 세고 있습니다. 중국은 음력 1월 1일을 춘절이라고 부르며 가장 성대한 전통 명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음력 12월 말일부터 1월 3일까지를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음력설을 세웠는데요. 메이지 유신 이후 양력을 채택하면서 음력설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음력과 양력 모두의 생활의 편의에 맞게 날짜를 나타내는 것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알고 있다면 부모님 생일을 음력으로 세는 것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